약 2년 전 지금은 조도 안 쓰는 일본산 불화수소 가지고 있는 갑질 없는 갑질 별 꼴값을 다 떨던 일본 정부와 한국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일본산 카메라를 쓴다며 조롱하던 고노다로마저도 기가 팍 죽어서 자국의 백신 계획에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K-방역에 이어 치료제, 주사기까지 연속 히트를 치며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베씨 잠깐만 나와봐요. 불화수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갑질하더니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네요. 자,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주사기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공손하게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보라니깐요. 웬만큼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사기 수출을 승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지 세 번 속겠습니까? 주사기 한번 받아보겠다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 그리고 일본에 수출하기 힘들 것 같다는 풍림 파마텍 측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 기자들은 니콘과 캐논 카메라만 쓴다며 조롱을 늘어놓던 고노다로의 기가 팍 죽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벌써부터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외무상을 하던 고노다로는 현재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행정개혁 담당상을 맡고 있습니다. NHK 일요 토론에 출연한 그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히며 화이자 유럽 공장의 확장으로 5월부터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4월까지는 공급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접종 일정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행 접종 대상인 의료 종사자가 당초 예상보다 100만 명 이상 늘어난 탓에 감염 취약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일정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계적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10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당초 3월 하순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고령자 접종은 한 차례 밀리면서 4월 1일부터 일제히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생 노동성이 3년마다 실시하는 의료시설 정태조사에 근거해 접종 계획 수립 당시 의료 종사자를 전체 인구의 3%로 산정해 37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내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로 의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자위대원 외에 코로나 감염자 이송 응대를 담당하는 소방단원과 약제사 등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가되면서 당초 370만 명보다 1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수정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고노다로 담당상은 사과를 하며 백신 접종 연기가 불가피함을 알렸습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는 백신 한 병 6회분 중 1회분을 버리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백신도 없는데 멀쩡한 백신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주사기에 있습니다. 결국 특수주사기를 구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아까운 백신을 버리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구 니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한국 백신 접종 늦어진다면서 조롱하더니 쌤통이다.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일본이 애걸복걸 제발 우리에게 주사기 좀 팔아주세요. 우리 지금 백신 버리고 있어요. 7,500만 개 아니다 8천만 개만 팔아주세요 라며 애초롭게 사정을 하던 일본에게 주사기 못 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풍림 파마텍 측에 8천만 개 쥐어짜는 주사기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 측에서는 일본 바이오 쪽에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 근데 이게 다만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실제 발주와 판매로 연결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쥐어짜는 주사기가 일본 측의 요구대로 수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원래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면 공급업체가 갑이 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풍림 파마텍 측에서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사겠다는 국가들은 줄을 서 있고 만들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골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는 국내 업체 신화양행과 두원 메디텍 두 곳으로부터 LDS 주사기 4천만 개를 공급받기로 지난달 계약을 끝낸 상태입니다. 정작 명품 주사기로 이름난 풍림파마텍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 업체가 12만 개 정도의 주사기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초기 접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쥐어짜는 주사기가 일반 주사기와 다른 점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액체를 주입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주사기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남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 쓰지 못하는 백신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주사기 내부 빈 곳이 없게 만들어 한 방울까지 밀어내 쓸 수 있도록 쥐어짜는 것입니다. 쥐어짜는 주사기는 이런 누수분을 25 마이크로리터 이하로 확 줄였습니다. 일본 주사기와 버려지는 양이 3배 차이입니다. 실제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남는 양을 실측해봤더니 사실상 남은 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사기 한 달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풍림파마텍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소상생령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3월부터 최대 2천만 개의 제품을 양산하는 스마트 공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풍림파마텍의 조미희 부사장은 주사기 제작 기술은 있었지만 대량 생산부터 미국 FDA 허가까지 삼성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삼성 바이오 SP 측으로부터 LDV 주사기 제작이 가능한지 연락을 받았는데 마침 제품 설계나 특허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스마트 공장 체계를 구축하고 곧바로 대량 양산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이후 풍림파마텍에 파견된 30여 명의 삼성전자 소속 제조 전문가들은 주사기 사출 생산성부터 자동화 조립, 원자재 구분 관리, 물류 최적화 등 수주부터 출하까지 생산 정공정 효율화를 도왔다. 자기 회사 일도 아닌데 정말 열정적으로 설 명절도 밤낮도 없이 직접 라인에 들어와 함께 일했다. 통상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FDA 정식 승인 절차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SP가 FDA 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함께 대응해준 덕에 한 달 만에 FDA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서류를 함께 검토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미국 현지에서도 FDA 승인과 관련 특이사항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해 시행착오를 줄여주셨다. 삼성 측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기술과 혁신 공유.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4차 산업시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성과를 내는 동안 일본은 쥐들이 만들었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한국의 주사기 한번 받아볼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여러 매체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풍림파마텍을 방문한 것을 보도했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 상황으로 볼 때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지만 내면에는 백신 접종을 앞둔 일본 정부의 정책 혼란을 간접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 의료기기 업체 테모로에서 일본인의 체형에 맞는 LDV 주사기 개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나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부터 개발하면 상품 출하가 언제쯤이냐며 꼬집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사기를 부러워하면서도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잠깐 살펴보자면 일본에서는 환자의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치매 교환이 가능한 주사기가 있었다. 단순한 주사기밖에 없는 한국이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이다. 자랑하기 전에 백신의 걱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착각해서인지 자화자찬하고 있네요. 코미디 수준입니다. 한국인이 불쌍해요. 이런 게 K 자화자찬 아닙니까? 간접 광고하고 있습니까? 주사기와 주사 바늘이 일체형으로 된 것은 대부분 일회용입니다. 이것을 주사하는 인슐린의 양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얇은 주사기와 미세 바늘이 필요합니다. 잔량도 거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주사기가 없었나봐요. 세계 불행 위기를 금계정에 사용한 세계 유일한 추잡한 민족 K국.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는 게 바로 한국 비즈니스지요. 이따위 기사는 당황스러워요. 유치하게 우쭐대는 기사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아베씨 불화수소 가지고 수출 규제하더니만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일본 총리가 바뀐 게 너무 아쉽네요. 아베씨 주사기 없어서 국민들로부터 욕먹고 한국에 와서 주사기 남는 거 없어요? 몇 개만 팔아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고 실강구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역사 왜곡 금지법, 과거 악행 보상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왜 그 노른자위 자리에서 물러납니까? 건강이 안 좋아도 버텨야지. 어이구, 하여튼 주사기 달라고 계속 부탁해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프랭푸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0년은 일본에게 너무 잔인한 해였습니다. 아베가 중도 사퇴하면서 무능력한 스가가 덥석 총리 자리를 받은 것도 일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었고, C19 때문에 경제 폭망뿐 아니라 도쿄올림픽이 물 건너간 것도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의 폭로와 해외 언론의 집중이 일본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엉망으로 만든 해이기도 합니다. 곤 회장의 입을 막게 하려는 모든 시도도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유엔까지 나서서 일본의 구금은 부당하며 도리어 곤 회장에게 배상해라 라는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겨우 디스크 환자인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만 붙잡아 놓고 곤 회장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닛산과 일본 검찰과의 셋업 범죄 증거 자료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동안 절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던 일본 정부와 검찰과 닛산을 당황하게 하는 자료가 공개된 것입니다. 정말 범죄 만화 스토리 같은 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14일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의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법정에는 현재 닛산의 하리나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다 전무는 일본 정부와 닛산의 셋업 범죄를 기획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일본 검찰과의 사법 거래를 조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신이 곤 회장과 켈리 사장과 함께 불법을 모의했지만 정직하게 사실을 공개할 테니 처벌을 면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본 검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증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 법정에서 나다 전무는 2012년 프랑스 르노와 닛산과의 경영 통합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업무를 지시받았고, 경영 통합으로 곤 회장의 미래 보수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렉 켈리 대표는 불법을 지시한 범죄자이고 곤 회장도 공범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TV 도쿄가 특종 보도를 예고합니다. 그렉 켈리 대표의 재판과 하리나다 전무의 증언 소식을 전하면서 닛산에서 숨겨왔던 곤 해임 계획이라는 극비 문서를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극비 문서는 곤 회장의 신복이면서 일본 정부와 닛산의 하수인으로 갈아탄 하리나다가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극비 문서는 곤 회장의 체포가 이루어지기 6개월 전부터 곤 회장을 해임하기까지의 시나리오가 세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즉, 닛산 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도적으로 준비해왔고 해임까지의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입니다.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하리나다 전무가 CG 관련 자료를 정리 중에 있다. 해임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 중에 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극비리에 관련된 일본인 임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전체 제목이 곤 해임 계획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곤 회장이 닛산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르노와의 경영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에 찬성하면서 이 곤 해임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 닛산을 프랑스 르노에 넘어가게 둘 수 없다는 일본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영진을 중심으로 곤 회장 몰래 셋업 범죄를 준비한 것입니다. 도쿄 방송의 특종 보도로 이제 셋업 범죄 증거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그렉 켈리 변호인단은 유엔 보고서와 곤 해임 계획을 근거로 곤 회장과 그렉 켈리는 도리어 피해자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보도에 대해 의외로 고 내장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서 변화가 있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 내장이 쫓겨난 후에 닛산이 완전 폭망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닛산의 경영진들이 욕심쟁이들이다. 경영자로서 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곤의 씀씀이를 문제 삼지만 지금의 닛산의 참상을 만든 것은 현재 경영진들이다. 지금은 곤의 유가증권 보고서 미기재보다 나다 등 임원진의 쿠데타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닐까? 도산의 위기를 구한 은인 곤과 켈리를 속여서 일본으로 유인하고 날조 혐의로 체포. 이런 파렴치한 회사는 빨리 파산했으면 한다. 닛산 완전히 끝났군. 완전히 검찰과 한패가 된 광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왜 이런 내용들이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지 않고 있지? 결국 고 내장이 탈주한 후에 일본인 경영진들의 회계 부정과 부실 경영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닛산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기업이 된 것에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댓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닛산과 일본 경영진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검찰은 고 내장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할 때에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고 내장이 몇 년 동안 일본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진실은 가려질 것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 내장이 대탈주국을 벌이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후로 일본에게는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꼬여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고 내장의 탈주를 도와주었던 미국인 테일러 부자가 드디어 일본으로 송환된다는 뉴스 때문에 일본이 도리어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에게 애걸한 결과 국무부의 결정으로 바로 다음 날 즉시 송환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엄청난 경사가 난 것처럼 속보를 다루면서 새벽에 도착할 비행기를 맞이하기 위해 전 방송국이 공항으로 나갈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동부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긴급 인도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도를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테일러 부자는 일본으로 인도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인도 결정이 뒤집어지니까 일본 언론들은 급히 인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다시 인도가 연기되었다 라고 보도를 수정하는 호들갑을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1월 말에 유엔에서 최악의 비극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11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부당한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일본 정부가 닛산 자동차 전 회장 카를로스 곤에게 행한 구금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당한 구금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일본 정부는 곤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의 이 결정으로 곤 회장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검찰이 무조건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할복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일본 검찰과 정부와 닛산은 악랄했고 집요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유엔 결정으로 테일러 부자에 대한 송환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한 구금과 불법이 유엔에 의해 확인이 되었는데 송환 요구에 응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유엔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것이 외무부의 공식 반응이었는데 일본에서 새로운 셋업 범죄 증거물까지 나온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가